경기도민에게 지금 필요한 정보, 경기연구원이 지금 발표한 핫한 정보, GQG 언더 GRI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QG 언더 GRI 시즌2.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GQG 언더 GRI를 진행하면서 네.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루잖아요. 혹시 우리 지혜 씨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위기들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인구 감소, 그쵸. 인구 소멸? 맞아요. 네. 저출산, 저출산. 또 초고령화의 문제가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지금 보면은 아주 예쁜 이렇게 항아리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보기엔 예쁜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좀 넉넉한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게 요렇게. 좋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 네. 오늘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구 구조의 변화 특성을 알아야, 그 양상을 알아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위기의 인구 문제에 철저한 대응을 위한 첫걸음. 자, 인구 구조의 변화 특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볼까요? 네, 경기연구원의 박동아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이렇게 와. 젊은 박사님이 계신가요? 박사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와.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에 소속된 박동하 연구위원이고요. 이제 작년에 입사해서 1년간 이 경기도의 도시 그리고 주택 그리고 지역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인구 구조에도 변화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인구 구조가 변한다는 거는 한 명의 개인이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지 네. 아니면 뭐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주거 유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이 소유하는 면적, 즉 뭐 예를 들어 60평에 살 건지 40평에 살 건지 이런 게 또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좀 많은 지역 같은 곳에는 훨씬 더 이렇게 산업이 입지하기 좋겠죠. 그래서 사실 인구 구조에 따라서 주거, 산업 뭐 등등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구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연령대 몇 명 뭐 이런 거죠. 네네.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원인은 뭘까요? 네. 네, 우선 인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흔히 말해서 이제 적게 태어나고 사람들이 잘 안 죽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도 사회적 인구 변화, 즉 이사에 의해서 이렇게 인구 구조가 변하는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곳에는 훨씬 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기성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예전부터 살았던 분들이 많이 거주하긴 네.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인구 구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인구 구조가 변화할수록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주거 부분과 산업 부분을 조금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연령이 어릴 때에는 상대적으로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되는 주거의 면적이 좀 작습니다. 인구 구조가 조금 더 고령화된 그런 지역은 조금 더 큰 그런 주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주거 지역에도 사실 그냥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것들이 좀 군데군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거의 측면이고 네, 그게 산업적인 측면은 뭐죠? 산업적인 측면은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가 있는 곳에 사실 직장이 위치하는 것이 그들에 있어서도 생산성도 높아지기 쉽고요. 사람도 구하기도 더 쉽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중요하군요. 그러니까요. 예.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도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어떤가요? 좀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체감은 잘 안 되지만 인구가 늘어난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역시 다른 비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지역처럼 저출산 형태는 명확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연적 증감의 부분이라면 사실 경기도는 생각보다도 인구 증가의 속도가 빠른데 이 인구의 증가는 당연히 사회적 이동에 의한 것입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인구의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경기도로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럼으로써 경기도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인구 구조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기초지자체별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에서도 감소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죠. 네,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증가하는 지역들은 특히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외에 연천과 가평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맞아요. 나눴죠. 그러면 인구 변화랑 인구 구조의 변화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인구 구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로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약 20년 정도 늦은 느낌으로 서울의 인구 구조를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경기도 그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 군, 권역별로 나뉘면 또 조금씩의 차이는 있죠. 네, 맞습니다. 시, 군, 권역별로 보시면 정말 이게 같은 경기도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형과 성숙 안정형으로 나눈 분류가 또 성장형, 있습니다. 성숙, 안정형. 네, 그런 분류가 있고 또 도시형과 도농 농촌형으로도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로 되면 약 4가지 정도가 대략적으로 기존에 있던 걸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도 또 인구 구조가 매우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성장형과 도시형이 묶여 있는 그런 지역이 대략 고양시나 수원시, 이렇게 큰 지역들이 보통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 형태가 정확하게 딱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성장형과 도농 농촌형이 붙은 곳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곳이 신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김포 같은 그런 곳은 이렇게 유소년 인구가 반짝하고 많은 그런 약간의 별형 같은 느낌이 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숙 안정형과 도농 농촌형이 결합된 지역이 이제 연천, 가평 그런 곳인데요. 그런 곳은 정말 얇고 좁게 인구 구조가 되어 있어서 다 다르군요. 네, 다 다릅니다. 뭐 시군 권역별로 다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정책의 방향성도 굉장히 다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인구 감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나와 있나요? 이제 경북권역에는 약 300만 명이 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서해안권역에는 약 280만 명 정도의 생산 가능 인구가 있어서 사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많이 있기도 한 것이 현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증가세가 감소했고 이제 곧 경기도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 인구 구조가 변화해 왔고 변화할 수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각 부처별 각각 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로도 뭔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 영향 평가라는 것을 이제 검토하려는 측이 한쪽이 있는데요. 그 인구 영향 평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정말 생각보다도 되게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전공에서 합치고 그리고 부처들도 서로 합친 정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인구 소멸 지역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의 기초지자체 단위로 현재는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 사실 예를 들어서 유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과 고령화가 심한 지역을 두 개를 같이 보면 또 인구 구조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뭔가 조금 묶어서 이런 인구 구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키지 언더 GRI 시즌2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퀴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 구성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이집트 피라미드, 2번 생태 피라미드, 명태 아닙니다. 3번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네. 내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좀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 네. 해볼게요.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퀴즈 온더 GI.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경남, 전남 등등 다른 지자체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 교수님들과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경기도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부러워하세요. 하지만 인구가 아직까지 감소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미리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한다면 경기도는 충분히 살기 좋고 그리고 이런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냐, 생태 피라미드냐, 인구 피라미드냐. 난 명태인 줄 헷갈렸잖아. 지금. 아, 전 동태인 줄 알았는데. 예.